안녕하세요. 대단히 규칙의 제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입학 사정 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학생들만 의뢰 위치에서 마음을 졸이게 되고요. 정작 입학 사정관들은 편안한 갑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편안하기는커녕 생각보다 잠 못 자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요. 독특한 미국 대학의 선발 제도 때문인데요. 어리트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은 입시 전형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입학 제안서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요. 이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다수 대학에 동시 지원을 하고 또 복수의 대학에 동시에 입학 제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입학 제안서를 보낸 이후에 학생들이 그 대학에 실제로 입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학생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등록 인원이 기대 인원보다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요. 등록 인원의 부족으로 대학은 학사 운영에 대단히 큰 차질을 빚게 되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입학 사정관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죠. 물론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등록 적정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자들에게 입학 제안서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입학 제안서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전 연도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상 yield rate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yield rate이 50%인 대학의 경우에 통상 100명의 인원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2배인 200명에게 입학 제안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입학 제안, 다시 말씀드려서 3월 중순이나 4월 초에 합격자 발표 후에 5월 1일까지 해야 되는 등록과 관련된 등록 목표 달성은요. 입학 사정관들에게는 궁극적인 당면 목표가 되고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입학 사정관들의 91%가 등록 목표에 상당한 신경이 쓰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yield rate를 높이는 것이고요. 이 yield rate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으로 우리 대학에 오길 원하는 학생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가 대학에 입학하길 원하는 여러분들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원한다면 대학이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도록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학으로의 관심 표명이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감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NACAC 전국 대입 카운슬링 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으로의 관심 표현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대학들은 전체의 44%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13%의 인터뷰나 28%의 클래스 랭크보다도 높은 수치이고요. 51%에 해당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레코멘데이션 바로 밑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학생들은 그냥 한번 지원해봤어요 라고 말을 할까요? 10개의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요. 아마 그 10개의 대학 모두에 다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지원자가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대학이 갖도록 만드는 방법과 대학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학 지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 요청란에요. 정보 요청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뭐 SAT 시험이나 ACT 시험을 보시고 나면 수많은 대학들로부터 안내 브로셔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오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입시 지원 사이트를 보시면요. 예비 학생들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 정보를 요청하고 정기적인 알림을 받기 위한 구독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가는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 요청 페이지에 간단한 본인 정보만 기입 후에 서밋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기입을 하시는 그 이메일은요,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또는 앞으로 많이 사용할 이메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글에 대학 이름과 request information 또는 join mailing list라고 타입을 하시면요,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 요청을 하시면요, 대학들로부터 1개 이상의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하던 정보 수집과는 달리요, 여기서 받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가서 정보를 살피는 행동은요, 대학이 트래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을 대학 당국이 알 수 있고 또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대학은 정보 요청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요. 뭐 캠퍼스 투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X,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학교와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보고에 따르면요, 지원자들의 약 60%가 앞서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들 중에서 하나를 통해서 지원학교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대학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른다고 뭐 대단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사정관들 체크리스트에 우리 대학 소셜미디어에 팔로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체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계정에 이상한 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있다면 없애버리거나 비공개 처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하시는 순간 학교에 여러분들의 계정도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입학사정관들에게 이메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대학 카운슬러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역에 따라서 담당 카운슬러가 정해진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여러분 지역 담당 카운슬러를 찾아서 그분께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학교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 못 찾는 경우에 어드미션 오피스에 보내시면 담당 카운슬러가 답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에 따르면요, 여러분께 답을 해주던 카운슬러가 여러분들의 지원 원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곤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질문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뭐 합격하려면 GPA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뭐 SAT는 몇 점 이상 되나요? 같은 쓸데없는 질문은 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특정 학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별 입시 설명회에 참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뭐 직접적인 대면 설명회가 없어지고 화상 설명회가 주류였습니다만 다시 대면 설명회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나 지역에 여러분들 관심 대학의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면은요,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되게 많이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을 하시지만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요,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하죠. 뭐 대단한 합격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고 가지만 대개는 뭐 온라인 등에서 얻을 수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입시 설명회에 가는 이유가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정작 제가 의도하는 바는요, 희망 대학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기시고요, 이 대학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사람들이 많고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없다면요,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갖고 오셔서 추후에 메일을 따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담당자가 앞서 언급한 지역 담당 카운슬러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 방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희망 대학이 집에서 크게 멀지 않거나 또는 부모님의 시간과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한 번쯤은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가기 전에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식 투어 신청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입학 담당 카운슬러나 관계자와 상담이나 미팅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팅이 성사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관련된 정보, 성적표나 레주메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복사해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플먼터 에세이 보시면요, 대부분의 대학에 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요, 그저 그런 뻔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독특하고도 수긍이 가는 대답을 할수록 대학의 지원자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은 얼리죠. 무슨 연속극 대사처럼 널 사랑하지만 결혼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이 대학이 나의 first choice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early decision으로 넣지 않은 경우는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솔직히 사실이죠.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early decision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대학으로의 관심 표명은 성적이나 과외활동이나 에세이 등 입학과 관련된 준비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나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비슷할 때의 이야기지, 한쪽이 상당히 기우는데 표현이 적극적이라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잘 갖추시고 충분한 시간 동안 관심 표명을 해오셨다면요, 대학도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스쿨 입학을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